안녕하세요. 저는 김창현입니다. 요양보호사 핵심 요약 정리 노트 책을 출간했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100% 여러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최단 기간 준비로 단박에 합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핵심 이론 요약 노트로 이론과 실기를 다지십시오. 역대 기출, 틀린 지문, 기출 오답 바로 잡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각 장에서 기출 논점을 파악할 수 있고 어떻게 문제가 나온다는 그 유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역대 기출 문제에서 핵심 지문을 압축하여 만든 핵심 족집게 문제 풀기를 해보십시오. 네 번째,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외우려 하지 말고 지문 하나하나 왜 틀리고 왜 맞는지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자, 제 60강 68강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6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 표준교재 442페이지인데요. 이 치매 대상자 일상생활 지원은 내용이 좀 많아서 60강과 61강 나눠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0강에서는 약물요법, 식사, 배설 돕기가 있겠고요. 61강에서는 위생, 운동, 안전 돕기 이렇게 나눠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에서 보면 약물요법, 식사, 배설 돕기 역대 최근 출제 빈도를 보면 2017년도에는 23회 때 한 문제 나왔고요. 2018년도에는 25회 때 두 문제, 2019년도에는 27회, 28회 한 문제, 그 다음 29회 때도 한 문제 나왔어요. 한 문제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표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못됐네요. 지금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돕기 위해서는 약물요법과 문제 행동 대처, 그리고 의사소통, 인지자격 훈련 등 비약물요법이 필요하죠. 자, 약물요법을 볼까요? 약물을 복용하여 증상을 늦추면 치매 증상으로 고생하는 기간이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가족들에게도 수발 부담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약물 복용의 중요성이죠. 약물을 복용하여 증상을 늦추면 치매 증상으로 고생하는 기간이 줄어들고 가족에게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또 약물을 복용하거나 용량을 늘렸을 때는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메모해서 병원에 갈 때 가져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약물 투여의 종류, 인지기능 개선제가 뭐 있느냐. 인지기능 개선제는 병이 완치라기보다는 악화를 지연하기 위해서 투여하는 거죠. 그게 인지기능 개선제고요. 그 다음에 정신행동 증상 개선제는 망각이나 환각, 우울, 공격성 등 다양한 전신 행동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처방된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 정신 행동 증상 개선제입니다. 자, 일상생활 돕기. 두 번째 일상생활 돕기입니다. 치매는 생각이나 기억, 판단력과 같은 기능이 서서히 쇠퇴하죠. 그래서 일상생활을 어렵게 합니다. 치매의 증상인 기억장애, 언어장애, 판단 및 인지장애, 일상생활 수행장애, 행동장애,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서
치매 대상자는 일상생활에 지원이 필요하고 말기로 갈수록 이러한 지원도 확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 지원의 목적은 뭐냐? 대상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고요. 남아있는 정신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거고, 정상적인 신체 기능으로 최대한 복귀시키기 위해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요. 대상자에게 의미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상생활의 지원이 있는 겁니다. 자, 목적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기본 원칙. 따뜻하게 응대하고 치매 대상자를 존중한다. 정면에 장난치거나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 대상자의 생활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가 중요해요. 15회째 나왔어요.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 다음으로 니은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혼란을 경감시키고 정신적인 안정에 도움되죠. 규칙적인 생활은 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대상자에게 맞는 일정을 만들어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 이게 1회 15회 때 나왔습니다. 자,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에 맞는 일정을 만들어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 다음, 대상자에게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살린다. 예. 이것도 이제 3회 때 15회 때 시험 문제 나왔어요.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하여 남아있는 기능을 유지한다. 이게 기출지문이에요. 3회 15회. 다음에 상황에 맞는 요양보호 기술을 익혀서 제공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항상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내용이고요. 아니, 기본 원칙이죠. 요양보호사. 우리 여러분이 치매 대상자 일상생활 돕기 기본 원칙입니다. 다음에 식사 돕기. 식사 돕기가 나왔네요. 식사 돕기. 혼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치매 대상자는 식사하는 것을 잃어버리거나 차려놓은 음식을 감추려 하거나 또 버린 음식을 다시 주워서 먹는 등의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로 인해서 영양실조에 빠질 수도 있고 또 그 반대로 과식해서 비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해야 하고요. 식사에 대한 감독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럼 식사의 기본 원칙. 식사 돕기 기본 원칙. 자, 위치가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음식은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해당 음식을 둔다. 그릇은 접시보다는 사발을 사용하여 덜 흘리게 한다. 11회 때 나왔던 기출질문이에요. 식사 돕기 기본 원칙. 그릇은 접시보다는 사발을 사용하여 덜 흘리게 한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투명한 유리 제품보다는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10회, 20회, 25, 27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입니다. 투명한 유리 제품보다 색깔이 있는 무슨 제품?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소금이나 간장을 식탁 위에 두지 않는다. 이것도 20회 때, 25회 때 나왔어요. 또 씹는 행위를 잃어버린 치매 대상자에게는 질식의 위험성이 작고 딱딱한 사탕이나 땅콩, 팝콘 등은 삼가고 고기를 갈아서 제공한다. 고기를 갈아서 제공한다. 이게 15, 16, 17회 때 연속적으로 나왔어요. 씹는 행위를 잃어버린 치매 대상자에게는 반숙된 계란, 과일 통조림 등을 갈아서 제공한다. 다음으로 이제 치매 대상자가 물과 같은 묽은 음식에 사례가 자주 걸리면 좀 더 걸쭉한 액체 음식을 제공한다. 사례에 자주 걸리면 걸쭉한 액체 음식을 제공한다. 2회 때 나왔네요. 다음으로 치매 대상자가 졸리거나 초조해 하는 경우 식사를 제공한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게 20회 때, 27회 때 이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졸리거나 초조하는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어떻게 나왔냐면 졸려 하더라도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도록 한다. 이게 틀린 지문으로 나왔어요. 졸려 하더라도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도록 한다. 규칙적인 거 맞죠? 졸려하거나 초조한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으려 할 때 확인할 사항.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으려 할 때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할 사항. 뭡니까?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틀니가 잘 맞지 않는지, 복용하는 약의 부작용으로 식욕이 떨어져 있는지, 대상자가 수저의 사용법을 잊었는지, 시력에 문제가 있어서 음식에 혼란을 느끼는지, 음식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한 상태인지를 이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에 식사 돕기 방법. 돕는 방법으로는 식사 전, 식사 중, 식사 후가 있는데요. 돕는 방법. 먼저 돕는 방법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식사 전, 치매 대상자는 뜨거운 음식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하죠. 부족하기 때문에 식사 전에 음식의 온도를 누가? 요양보호사가 미리 확인한다. 뭐 대상자가 미리 확인한다면 틀리죠. 8회 때, 18회 때, 25회 때 나왔어요. 왜냐하면 치매 대상자는 뜨거운 음식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치매 대상자에게 온도로 확인하게 하면 안 되고 음식의 온도는 요양보호사가 미리 확인한다. 아셨죠? 다음에 대상자가 음식을 손으로 먹거나 흘리는 등에 대비해서 비닐 식탁보나 식탁용 매트를 깔아준다. 자, 7회 때 나왔습니다. 턱바지보다는 앞치마를 입힌다. 다음에 음식을 잘게 잘라서 부드럽게 조리한다. 15, 20, 27회 때 나왔습니다. 자, 식사 돕기, 식사 전 돕는 방법입니다. 다음 식사 중. 식사 중에는 물을 마실 때 흘릴 경우에는 빨대와 플라스틱 덮개가 부착된 컵을 사용한다. 빨대와 플라스틱 덮개가 부착된 컵을 사용한다. 4회 때 15회 때 나왔어요. 다음으로 손잡이가 크거나 손잡이에 고무를 붙인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쥐어준다. 아시겠죠? 손잡이에 고무를 붙인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쥐어준다. 흘리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지문이에요. 논점입니다. 기출 논점. 손잡이에 고무를 붙인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쥐어준다. 5, 6, 7, 9, 12, 14, 15, 20, 27, 28 10번 이상 시험 문제 나왔네요. 이 지문이. 다음, 대상자의 혼란 예방을 위해서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 다른 음식을 내어놓는다. 25회 때 나왔어요. 다음, 숟가락으로 떠먹이는 치매 대상자는 한 번에 조금씩 먹이고 음식을 삼킬 때까지 충분히 기다린다. 숟가락으로 떠먹일 때는 한 번에 조금씩 먹이고 음식을 삼킬 때까지 기다린다. 15회 때 나왔습니다. 자, 다음 식사 후 섭취한 음식의 종류와 양을 정확히 기록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아 체중이 감소하면 의료진에게 알리고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7회, 9회, 11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이에요.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아 체중이 감소하면 어떻게 한다? 의료진에게 알리고 그 원인을 파악한다. 다음, 체중 감소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치매 대상자가 평소 좋아하는 음식이나 걸쭉한 형태의 고열량 액체 음식을 제공한다. 다음 식사 후 필요시 처방된 비타민과 단백질을 포함한 약을 주기도 한다. 네 번째, 4. 치매 대상자의 식사 시 고려할 사항. 이것도 시험지에 나왔는데요. 기억. 대상자의 식사 습관과 음식에 대한 기호를 최대한 반영한다. 치매 대상자 식사 시 고려할 사항으로 지게 먹던 반찬과 간식을 제공해 주고요. 니은 안정된 식사 분위기를 조성한다. 27회 때 나왔어요. 조용한 음악 틀기 내지는 텔레비전 끄기. 뭐 텔레비전 켜준다 하면 틀려요. 음악을 틀어준다 하면 틀려요. 크게 틀어준다. 조용한 음악 틀기, 텔레비전 끄기. 디귿 규칙적인 일과에 따라서 식사한다. 이거 25회 때 나왔어요.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식사 도구를 위해서 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하도록 준비한다. 컵에 미리 물을 담아 놓고 생선 등의 가시미 뼈는 미리 제거해 주는 게 좋죠.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하도록 미리미리 생선뼈를 제거하거나 컵에 미리 물을 담아 놓는 등 준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배설 돕기. 배설 돕기도 기본 원칙과 돕는 방법에 대해서 시험문제 나옵니다. 자, 배설 돕기. 표준교재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6페이지. 배설 돕기. 자, 배설 문제는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장애 요인이 되므로 적절한 요양보호가 필요하죠. 또한 대부분 치매 대상자는 자기 보호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이 치매 대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적 환경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수용적이고 부드러운 태도로 대해야 합니다. 치매 대상자의 흔한 배설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과 관련이 있지만 또 여러 가지 행동을 또 동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뇌기능 장애로 배설할 수 없거나 느끼지 못하는 경우, 화장실을 찾지 못하거나 화장실을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 배설 방법을 잊어버리는 경우, 행동이 느려진 경우, 옷을 벗고 입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 배설 후 휴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는 휴지를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 배설 후 물을 내리지 않거나 대변과 소변을 구분하지 못하는 행위,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서 배설하는 행위, 화장실에서 이르지 못하고 배설하는 경우, 화장실 모르는 경우, 이런 어떤 그 행동을 동반하게 됩니다. 자, 대상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보이는 비언어적 신호가 있어요. 비언어적 신호.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19회 때 나왔는데요. 바지의 뒷부분을 움켜잡고 있다. 비언어적 신호예요. 옷을 올린다. 구석진 곳을 찾는다. 대중 앞에서 옷을 벗으려고 한다. 서성이면서 안절부절한다. 이거는 대상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보이는 비언어적 신호입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배설 돕기에 대한 기본 원칙. 자, 기본 원칙. 요인이나 변이를 느끼지 못하면 배설 기록지를 기록하여 배설 시간과 양 등의 습관을 파악한다. 니은 치매 대상자의 방을 화장실에서 가까운 곳에 배정한다. 화장실에서 가까운 곳에 배정한다. 9회 때 나왔습니다. 화장실 위치를 알기 쉽게 표시해 두고요. 이것도 이제 20회 때 나왔어요. 화장실에 옷을 쉽게 벗을 수 있도록 벨트나 단추 대신 조이지 않는 고무줄 바지를 입도록 한다. 그리고 세탁하기 편하고 빨리 마르는 옷감이 좋다. 다음으로 낮에는 가능하면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16회 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에는 화장실 이용이 위험할 때는 이동 변기를 사용하게 한다. 25회 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대소변을 잘 가렸을 때는 칭찬을 해주고 실금한 경우에도 괜찮다고 말한다. 무슨 얘기 알겠죠?
실금한 경우에도 괜찮다고 말한다. 실금한 경우, 실금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면 안 되고요. 주의를 준다면 틀린 지문이에요. 실금한 경우 당하지 않게 그대로 둔다. 민감하게 반하지 않고 비난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 자, 돕는 방법. 공통 적용되는 거네요. 자, 배설돕기 공통 적용. 식사 전, 외출 전에 화장실 이용을 유도하면서 하고 강요하지 않는다. 식사 전, 외출 전에 화장실 이용을 유도하되 강요하지 않는다. 15, 16회 때 나왔어요. 왜냐하면 치매 대상자를 잘 관찰하면 화장실 가고 싶을 때 하는 행동이나 표정을 알 수 있어요. 그때 화장실 가도록 유도해주고 식사 전, 외출 전에 강요하지 않는다. 15, 16회 나왔어요. 다음에 하루 식사량과 수분 섭취량은 적당량을 유지한다. 16, 23, 25회 때 나왔습니다. 배뇨 곤란이 있는 경우 야간에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배뇨 곤란이 있는 경우 야간에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꼭 알아두세요. 요양보호사가 뒤처리하는 손동작을 보여주며 스스로 하게 한다. 항상 부드러운 말로 손동작을 보이면서 뒤처리 방법을 시범 보여 치매 대상자가 자신이 행동에 옮기게 한다. 이게 6회, 8회, 10회, 16회 때 나왔어요. 뒤처리 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한다. 다음에 실금한 경우. 여기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실금한 경우.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비난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 17, 25회 때 나왔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힌다. 실금한 경우. 이게 가장 많이 나왔던 기출 지문 같아요. 4회, 17회, 25, 29회 때 나왔습니다. 실금한 피부는 씻긴다. 17회 때 나왔습니다. 다음, 환기를 자주 시킨다. 17회 때 나왔고요. 다음에 배설 상황을 기록하여 배설 리듬을 확인하고요. 배설 관리로는 소변을 볼 때 방광을 확실히 비우게 하기 위해서 배뇨 후 허리를 구부리고 아랫배, 치골 상부죠. 아랫배를 눌러준다. 이것도 8회, 18회, 23회 때 시험 문제 나왔던 기출 지문입니다. 방광을 확실히 비우게 하기 위해서 몸을 앞으로 구부리거나 치골 상부를 눌러준다. 그 다음에 요식음이 있으면 배뇨 스케줄에 따라 계획된 배뇨 훈련을 시행해 본다. 16회 때 나왔네요. 배뇨 훈련은 낮에는 몇 시간? 2시간,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한다. 이것도 중요한 기출 논점이에요. 기출 지문이에요.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한다. 이게 15, 16, 17, 23회 때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변식음이나 설사를 하는 경우 의료인과 상의한 후 원인을 파악하고 확인하고 대변이 무르지 않도록 섬유질 섭취를 조절한다. 자, 변비인 경우. 섬유질이 많은 음식과 하루 1500 내지 2000cc 정도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고요. 일정 시간 간격으로 변기에 앉혀서 배변을 유도하고 손가락을 이용하여 배를 가볍게 마사지하여 불편함을 줄여주고요. 의료인과 충분히 상의해서 필요하면 변비약을 먹이거나 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관장은 의료 행위이므로 간호사가 수행해야지 요양보가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변비의 원인이 뭘까? 변비의 원인은 운동 부족, 섬유질 섭취 부족, 수분 섭취 부족, 알루미늄이나 칼슘이 포함된 제산제, 또 진통 소염제 복용을 했을 때 변비 원인이 되게 됩니다. 변비 해소에 좋은 식품 뭐냐?
섬유질이 많은 식품, 발효식품이 있는데요. 섬유질이 많은 식품과 발효식품이 변비 해소에 좋은 식품입니다. 섬유질이 많은 식품은 사과, 빨간무, 옥수수, 콩, 자두, 딸기, 곡류, 빵, 감자 껍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효식품으로는 식초에 담근 양배추, 이스트가 많이 든 빵, 토마토 주스, 요구르트, 푸른잎 채소가 되겠습니다. 자,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역대 기출 오답 바로잡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매 대상자 일상생활 돕기 기출 오답 바로잡기. 새로운 환경으로 자주 바꾸어 준다. 새로운 환경으로 자주 바꾸어 준다.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 했습니다. 기본 원칙에 일상생활 지원 돕기 기본 원칙 보면 따뜻하게 응대하고 치매 대상을 존중하고요. 대상자의 생활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 다음으로 요양보호사 일상생활에 맞춰 일정을 짠다? 아니죠. 대상자에 맞추어서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맞춰 일정을 짜야 되죠. 다음으로 일상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요양보호한다? 대상자에게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해서 남아있는 기능을 유지한다가 중요하죠.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살린다. 모든 치매 대상자에게 일률적인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황에 맞는 요양보호 기술을 익혀서 제공한다. 상황에 맞는 요양보호 기술을 익혀서 제공한다가 맞습니다. 다음, 치매 대상자 식사 돕기 방법 기출 오답 바로잡기입니다. 음식은 한꺼번에 갈아서 제공한다. 씹는 행위를 잊어버린 치매 대상자에게는 고기를 갈아서 제공한다. 예쁜 의리 그릇에 음식을 담아준다. 예쁜 의리 그릇이 아니라 깨질 수 있어요.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투명한 유리 제품보다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자, 물은 스스로 마시도록 주전자에 옆에 해준다. 물은 어떻게 하라겠죠? 빨대와 플라스틱 덮개가 부착된 컵을 사용한다. 알죠? 아셨죠? 자, 소금이나 간장 식탁 위에 올려놓는다? 두지 말아야 합니다. 소금이나 간장을 식탁에 두면은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드실 수 있어요. 자, 음식은 크게 썰어서 드시게 한다? 잘게 썰어서 해야죠. 잘게 잘라서 부드럽게 조리한다. 여러 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내어놓는다?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 다른 음식을 내어놓는다 했습니다. 다음, 숟가락으로 떠 먹일 때는 한 번에 수북하게 떠서 제공한다. 어떻게 하겠죠? 한 번에 조금씩 먹이고 음식을 삼킬 때까지 충분히 기다린다. 자, 음식이 입안에 있을 때 또다시 음식을 먹인다. 다 삼킨 것을 확인하고 먹인다고 했습니다. 음식을 원할 때마다 제공한다.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를 제공한다. TV를 켜서 즐겁게 식사하도록 한다. 안정된 식사 분위기 조성한다 그랬죠. 조용한 음악, 텔레비전 끄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가령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졸려하더라도 규칙적으로 식사하도록 돕는다. 졸려하거나 초조해하는 경우 어떻게 한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다음은 치매 대상자 배설돕기 방법 기출 오답 바로잡기. 치매 대상자 배설돕기입니다. 자, 낮에는 가능한 한 기저귀를 채운다. 낮에는 가능하면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실금한 경우에만 민감하게 반응한다. 실금한 경우에는 괜찮다고 말한다. 그죠?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 안 되고요. 또 비난하고 화를 내주면 안 되고 실금한 경우 괜찮다고 말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외출 전에는 반드시 화장실을 다녀오도록 강요한다.
식사 전후에는 매번 변기에 앉혀 변을 보게 한다. 취침 전에는 반드시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한다. 뭐라겠어요? 식사할 전, 외출 전에는 화장실 이용을 유도하되 강요하지 않는다. 잘 살펴보시면 알 수 있다겠죠? 언제 화장실 갈 타임인지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배녀 훈련 시간에는 시는 낮에는 4시간 간격으로 한다. 낮에는 2,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한다. 그죠? 낮에는 짧고 밤에는 중시니까 4시간 간격으로 한다. 정해진 시간에 배설을 하도록 강요한다. 배녀 스케줄에 따라 계획된 배녀 훈련을 시행해 본다. 다음, 화장실을 찾지 못하면 화장실이 있는 곳을 큰 목소리를 알려준다. 화장실 방향을 손짓으로 가르쳐 준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화장실 위치를 알기 쉽게 표시해 둔다. 다음, 변기의 경우 수시로 변기에 앉혀 배변을 유도한다. 일정한 간격으로 변기에 앉혀 배변을 유도한다고 그랬어요. 변기가 아니라 변기겠네. 변비의 경우 수시로 변기에 앉혀 배설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변기에 앉혀서 배변 훈련을 한다. 다음에 벨트와 단추가 있는 바지를 입힌다. 불편하잖아요. 벨트 단추 대신 조이지 않는 고무줄 바지를 입힌다. 실금한 경우 정해진 시간에만 환기를 한다. 환기는 자주 시킨다. 실금한 경우 옷을 천천히 갈아입힌다. 더러워진 옷은 빨리 갈아입힌다. 실금한 피부는 씻기지 않는다. 실금한 피부는 씻긴다. 실금한 경우 즉시 기저귀를 채운다. 가능한 한 자제한다. 실금한 경우 하루 동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하루 식사량과 수분 섭취량은 적당량을 유지한다. 다음, 실금한 경우 실금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실금한 경우 당황하지 않게 그대로 둔다. 민감하게 반하지 말고 비난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 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핵심 조치계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4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먼저 1번, 치매 대상자를 대하는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한다. 맞죠? 2. 생활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 3. 요양보호사의 일상생활에 맞춰 일정을 짠다. 이렇게 이제 헷갈리게 나오죠. 요양보호사 일상생활입니까?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맞춰 일정을 짜는 거죠. 3번이 답이네요. 4. 대상자에게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살린다. 맞죠? 5. 상황에 맞는 요양보호 기술을 익혀서 제공한다. 맞습니다. 다음,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식사 돕기 방법 1. 씹는 행위를 잊어버린 치매 대상자에게는 고기를 갈아서 제공한다. 맞죠? 2. 색깔이 있는 유리그릇에 담아 제공한다. 이게 틀렸죠? 색깔이 있는 유리그릇이 아니죠. 식사 돕기에서 여기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답은 나왔네요. 3. 숟가락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약간 무거운 것을 지어준다. 맞죠? 4. 음식의 온도를 식사 전에 미리 한다. 누가 확인한다? 요양보호사가 확인한다. 5.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아 체중이 감소하면 어떻게 한다? 의료진에게 알린다. 맞네요. 다음 3번. 치매 대상자의 배설돕기 방법으로 옳지 않는 거. 배설돕기 방법이에요. 배설돕기 방법 3번. 1. 바지 뒷부분을 잡고 안절부절하며 구석진 곳을 찾을 때는 화장실로 안내한다. 아시겠죠? 대상자가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보이는 비언어적 신호를 하겠죠. 비언어적 신호.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바지의 뒷부분을 움켜잡고 있다. 옷을 올린다. 구석진 곳을 찾는다. 대중 앞에 서서 옷을 벗으려 간다. 서성이면서 안절부절 못한다.
그랬죠. 다음에 2번 기저귀를 교환하지 않겠다고 할 때 개운해질 거예요 라며 긍정의 표현을 한다. 맞죠? 3번 화장실 문에 화장실이라고 써서 붙여 놓는다. 화장실 문에 화장실이라는 라고 써서 붙여 놓는다. 그죠? 그러니까 화장실 위치를 알기 쉽게 표현한다. 화장실 위치를 알기 쉽게 표시해 준다라는 거죠. 좋죠? 4번 실금한 경우에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아니죠. 실금한 경우는 어떻게 하겠죠? 민감하게 반응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실금한 경우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비난하거나 화를 내면 안 됩니다. 화면 내서는 안 됩니다. 화를 내지 않는다. 답 나왔네요. 5번 요양보호사가 뒷처리하는 손동작을 보여주면 스스로 하게 한다. 맞죠? 요양보호사가 먼저 뒷처리하는 손동작을 해서 보여주면서 스스로 하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4번 치매 대상자의 배쇄관리 방법. 배쇄관리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게 1, 2, 3, 4, 5 동그라미 1, 2, 3, 4, 5 뭐야? 다역대 기출 문제 나왔던 지문이에요. 옳은 지문으로 골라라는 같은 겁니다. 이게 치매 대상자의 배쇄관리 방법 옳은 것은 이게 옳은 지문들을 쭉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다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정말 중요하게 잘 보셔야 돼요. 1번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고 안정시킨다. 배쇄관리 방법을 옳지 않는 거예요. 2번 요식음이 있는 경우 허리를 구부리고 아랫배를 눌러준다. 맞죠? 3번 요식음이 나타날 때 배뇨 훈련을 실시한다. 맞죠? 낮에는 몇 시간? 2시간.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한다. 4번이 틀렸어요. 5번 초기 치매 대상자는 안전을 위해서 야간에는 이동식 변기를 사용한다. 자 60강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 중에서 약물요법 그리고 식사 돕기 배설 돕기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끝까지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